자, 미래인 7단원. 7의 1단원 오늘 요거 하나 할 거예요. 마무리 짓고 옆에 있는 문제들도 웬만하면 좀 같이 풀고 어차피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이상해. 문제가 자꾸 튀어나와. 아니야, 너한테 설명하는 거. 이상할 수 있어. 얘가 자꾸 책을 만들어주는데 어디서 자꾸 책을 만들어주고 문제가 계속 나오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시작해 볼게요. 7단원 해결해 봅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길잡이. 다 대단원 학습 목표. 살다 보면은 사는데 엄청 문제 많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7의 2단원이 협상이거든요.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함께 찾아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 조정해 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옛날에 박지원 선생님이 그랬어. 열하일기 쓴 그 허생전. 사람이 싸우다 보면 넌 말투가 왜 그러냐,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로 싸움이 변질이 돼서 결국에 싸움 끝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남지 않는다고. 왜 그래? 중간중간 의사소통 과정 점검 조정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지 않나요? 대단원 학습 역량, 이러한 것들을 키우는 겁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해결해 봅시다. 그렇지, 우리 이제 해결하러 가야 되겠지. 첫 번째 단원, 7의 1단원은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는데 발달하면 너무 좋지. 아니야, 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 당장에 떠오르는 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져서 인간을 해로운 존재로 인지를 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터미네이터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기계가 인간 없애려고 하는 것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 글이나 책을 읽으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마리를 해결합니다. 글이나 책을 읽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제기되는 삶의 문제인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해 봅시다. 함께하는 협상, 이건데 어떤 구에 너네 시에서 얘기해요. 그쪽 구에다가 추모공원 세울 건데 오케이? 안 되겠는데? 필요해.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돼. 서로 입장차를 좁혀갈 거예요. 협상 과정을 살펴보며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협상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타협하고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의 목적은 갈등 상황을 타협하고 조정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구나. 협상의 목적.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밑에 뭐 또 있나? 어미? 패스. 문제 해결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흐름.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보고 솔직히 좀 거창하긴 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떠올려보고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책을 읽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됐고. 이제 수행평가 하나 남았지. 독서로. 그때는 그거 문제 다 해서 냈어? 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독서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독서라는 건 문제 의미 구성 행위이기도 하면서 문제 해결 행위이기도 하고 의사소통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에 문제 해결 행위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놓은 단원이다. 밑에 2번 동그라미. 문제 해결로서의 길잡이로서의 독서. 문제 해결하면, 독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끝! 신경 쓰지 마. 나중에 그냥 심심하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의 방법. 로봇 시대 인간이 할 일은 뭘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의 종류, 논설문. 논설문은 어떤 글이에요?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인 글.
시사적이야. 그렇지. 당장 한 40년 전만 해도 이런 걱정하지 않았거든. 설명적이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다. 해야 할 일 두 개 크게 나눠 놓고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이쪽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설적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재,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논설문이라서 사실은 처음, 중간, 끝이라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 이 말이 더 좋기는 한데 인공지능이란 뭔지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저씨의 말을 인용해서 인공지능 발달이 가져온 두 가지 측면의 과제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해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로봇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로봇과 관련돼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인간 측면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할 일에 대해. 마지막 인공지능 세대 시대의 인간의 생존에 대한 전망. 그냥 기계하고 잘 공존 공생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특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론 시작합니다. 엄청 위험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던져진 과제를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로봇과 인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해서 이상해 유추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유추를 통해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모색합니다. 주제는 언제나 외우는 거 아닌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 공생할 수 있어 라고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로봇이 관련된 일, 인간에 관련된 일 나눠서 이렇게 하면 공존 공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음 왼쪽에 거 됐어, 됐고 밑에 제재 해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에게 야기된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간 진화의 동력이었던 인간다움의 본질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공존 공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인간은 진화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데 왜 이걸 자꾸 가지고 있지?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 생존해 있을 수 있었던 거다. 앞으로도 그걸 가지고 인간은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거다. 그게 뭐냐고 읽으면서 이제 찾아야지. 됐을까요? 시간 2분만 드릴게요. 97페이지 읽고 넘어오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을 반가워할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질문을 통해서 반가워할 것인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관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겠네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 공부 엄청 많이 한 아저씨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아저씨 알고 있어요? 예, 사진 보면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었는데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서 뭐처럼? 사람처럼.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 외에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사람이 진화하는 것보다 기계,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을 인용해서 너무 걱정스러운데 이야기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주장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의 근거. 너무 위험해.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누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다.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의 개발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반대인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 없는 문제, 기술 발달 때문에 대두한 새로운 삶의 문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런 걱정했을 거야?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 이 글의 성격 중에 하나 뭐 있었어요? 시사적이다. 이거 하나 있었었지. 이 글은 진짜 시사적인 거구나.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거 검토해봐야 돼. 어느 정도로? 이거 기계 써야 되나? 걔네들 전원 다 내려야 되나? 여기까지 가서 생각해봐야 돼. 처음, 인공지능의 개념 발달했어. 그거와 관련된 문제, 이 관련된 문제는 뭐예요? 과연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요 사이의 문제.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됐나? 그럴 거예요.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두 갈래다. 그냥 외워. 로봇에 관한 길, 인간에 관한 길.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 두 개로 나눠 놓을 거예요. 첫 번째,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강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통제하는 건 로봇을 통제할 거야, 인간을 통제할 거야? 통제는 당연히 로봇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제의 방법. 첫 번째,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거나.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은 뭐 있을까? 사람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해줘야지. 너랑 사람이랑 같이 위험해지면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세팅해줘야 되지 않을까?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적인 규약을 제정하거나 그렇겠지. 이러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회적 규약을 준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하냐면요. 첫 번째 로봇을 향한 길은 로봇을 통제하는 거고 어떻게 통제한다?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준다. 국제규약을 제정한다.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거다. 전부 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내용은 로봇을 통제하는 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근데 생각은 해야지. 왜 통제해야 돼? 인간에게 위험이 되지 않게.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조금 잔인할 수는 있으나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장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로봇을 만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이 버튼 누르면 뻥 하고 터지게 만들 수 있어. 걔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판단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고 입법자들은 강렬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의외로 포인트는 어디냐? 로봇을 통제할 거야. 스스로 통제해? 아니야. 인간이 통제해. 인간 중에서도 누가 통제해? 과학자와 입법자들이.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됐을까? 두 번째 인간을 향한 길, 로봇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한 길에서
두 번째 거는 인간 전체 이야기할 겁니다. 밑에 내용 봅시다. 인공지능의 발달,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의외로 포인트는 어디였었다고?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 인간과 비슷하게 보고 듣고 읽고 말할 수 있어.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봇도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좋아지겠지. 아니야. 완전 비극적일 수가 있어. 서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면 계속 낙관적으로 흘러가게, 비관적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온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해요? 로봇을 향한 길, 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번 동그라미, 인간을 향한 길, 이렇게 나눌 거라고. 로봇을 향한 길에 해서는 아까 위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기억나나? 과학자, 입법자. 과학자들이 할 일, 입법자들이 할 일 나눠서 설명해 줄 건데 과학자들이 할 일은 뭐다? 과학자들이 할 일은 기술적 차원에서 할 일인 거지. 입법자들이 할 거는 말 그대로 입법적 차원에서 할 거죠. 됐나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온 과제 중 로봇을 향한 길 가운데 로봇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적 차원의 일이다. 땡, 그렇게라. 됐을까요?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땡,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외워놓지 않더라도 얘네 섞어놓으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외우는 거 아니야?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1번.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인간과 대화 가능하죠? 인간과 같은 의식이 있어? 아직은 없어.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긴 하겠지. 답은 2번.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인간의 지적 능력 뛰어넘는 수준으로 개발이 됐지. 그렇지 않나?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로봇을, 인공지능을 바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세돌이 이긴 한 판이 인류의 마지막 승리야. 이런 식이지. 체스는 몇십 년 전에 더 이상 인간이 못 이겨. 지적 판단이 필요할 때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2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인공지능 발달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 문제점. 인공지능이 개발해서 인류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나? 찾으면 되죠. 답은 몇 번? 4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위험해질 것인가? 요렇게에다가 화살표.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격 자폭장치, 괜찮아. 도덕적 기준, 괜찮아. 사회규약 범위 내에서 작동하게, 괜찮아. 살인로봇 방지 국제규약, 괜찮아. 로봇이 설계자의 의도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지가 해석하게, 아니야. 답은 5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둘째, 이제 로봇이 할 일 했으니까 이제 누구? 인간이 할 일 찾아야 된다고. 둘째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밑줄,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로봇이 뛰어나도 인간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것 찾으면 돼.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표시,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뭐 때문에?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겐 감정이 있어.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지.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로봇은 감정과 의지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 의식 현상을 구현해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알려줘?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됩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판단과 의지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지. 강점, 약점.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지.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의 결과다. 그러니까 감정,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야. 감정이 없었다면 인간은 더 번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틀린 말이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와 입법자의 과제라면 색깔 구분할 수 있다면 따르게 체크할게요. 인공지능 통제하는 건 과학자와 입법자들이 할 거라면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의 이유는 뭔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것이다. 로봇 통제하는 건 과학자들하고 입법자들 그냥 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 아니,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해. 스스로. 그래야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 공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뭘 것 같아요?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뭐 있을까? 생각하고 진짜 그건가? 고민해 보세요.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이 고유한 기능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기계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인공지능은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밑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이 질문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도 또 체크,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입니다. 나는 인간이에요. 기계와 달라요. 왜? 근거가 뭐야? 저는 결핍을 느끼거든요. 저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거지. 근데 이거는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인간의 약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다못해 기계하고 인간하고 싸우는데 걔는 고통을 못 느끼는데 나는 맞으면 아파.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장점이 되나? 장점이 될 거예요. 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의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인간은 결핍과 고통을 느껴. 결핍과 고통에서의 느낀 감정을 사용해서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낸 거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별로 배고픔을 못 느껴. 배고픔을 못 느끼고 추운 거를 몰라.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걔가 막 적극적으로 막 행동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까? 아닐걸요? 그런 애들 다 죽지. 그래서 나무늘보는 어떻게 멸종하지 않았을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해. 그렇게 느린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고기가 엄청 맛없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냥 내 뇌피셜이야. 이렇게. 보고는 독이 있어서 뭐 살아남았다고 치는데 잡아먹혀 바뀌었지 나무늘보도. 근데 그 속도로 살아남은 거 보면 맛이 없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무늘보를 먹을 수 있는 포식자들이 나무늘보를 먹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은 거 아닐까? 그냥 저는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렇게. 물론 주토피아에서 엄청 빠르지 차 타면. 그런 거 보면 아 쟤네들 공무원은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엄청 잘 돼 있는 거야. 가끔 뭐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요즘은 엄청 친절해진 거예요. 빠르고. 이렇게.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워. 그렇지 않겠어요?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인간은 결핍과 고통을 느껴. 그 와중에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결핍과 고통에서 벗어나. 결핍과 고통에서의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그래서 결핍과 고통을 느낄 때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문명과 역사를 만들어낼 만큼 살아남게 되었어.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계한테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르치고 싶어. 그러려면 기계한테 결핍과 고통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 따라올 수가 없어. 이 면에서.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인간의 약점 뭐예요? 결핍과 고통.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적인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된 변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냥 코딩한다고 합시다. 로봇을 하나 만들 거예요. 로봇, 너는 인간답게 가끔 건망증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네 기억된 데이터의 5% 지워. 이렇게 세팅할 거야? 완전 멍청이지. 너 잘 굴러가지만 10시간 이상 일하면 못하겠다고 들어 누워. 이렇게 세팅할 거야?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다. 인간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유연성, 창의성 발휘하고 극복하다 보니 역사와 문명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에는 결핍, 고통 주지 않을 것이다. 결핍, 고통, 거기에서 나온 유연성, 창의성은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는 요소다.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됐고요. 옆에 글쓴이의 관점의 전제. 됐어. 밑에 나와 있는 글쓴이가 결핍과 고통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결핍과 고통 때문에 유연성과 창의성을 개발했고 이것이 구별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다. 끝!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 기억해야지. 두 가지 과제 뭐 있었어? 로봇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한 길.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공존, 공생이다.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유연성,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존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어머, 이 글 쓴 아저씨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밑에 교과서 내용 확인. 인공지능이 발달 가져온 과제 중요한 부분 몇 군데다가만 체크만 할게요. 인간을 향한 길.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 가치를 높인다. 인간만의 특징 어디에서 와? 감정과 의지에서 오죠. 유연성과 창의성에서 오는 거겠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원동력. 인간은 유연성과 창의성. 기계는 그게 없어. 유연성과 창의성은 어디에서 와?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약점에서 와. 이 약점이 구별 요소다. 이 구별 요소가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들을 발달시켜서 어쨌든 잘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계와 공존, 공생하면서.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러 갈게요. 글쓴이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지질 않을 거니까 스스로 인간다워지는 길을 찾으러 가야 되겠지. 답은 몇 번? 5번.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하고 인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5번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정, 결함인과 동시에 강점이지. 인공지능은 구현해낼 수 있다고 이 감정을? 아니요. 인공지능은 이 감정이라는 것을 구현해낼 수 없지. 2번. 감정 덕분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 됐을까? 6번.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낙관하는 근거로 삼는 거. 무엇을 얻어냈어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낸 거지.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활동 정리하러 갈 거예요. 다 읽었었던 얘기야. 다 읽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패스할 거 패스 할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거. 내가 해야 할 길들. 자, 한번 체크 그냥 해볼까요? 인간만의 특성. 감정이 있어, 의지가 있지. 고통과 결핍을 느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했어. 인공지능에 대비를 하려면 인간만의 특성을 찾아서 가치를 높여야 돼. 밑에 글쓴이의 관점과 생각 이해하기.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뭔데요?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어. 글쓴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큼직큼직하게만 생각합시다. 로봇을 통제하는 것, 인간만의 가치를 높이는 것. 로봇을 통제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누가 할 거야? 입법자, 과학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건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이 할 거예요. 글쓴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니까. 공존, 공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이 글을 비판 창의적으로 읽어보자. 의외로 시험 문제 낼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별표. 글쓴이의 관점을 평가해보고 글쓴이의 관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한다면 그래,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인간만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구분이 될 겁니다. 아니,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 인공지능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 그거는 뭐 읽어보면 되는 거겠고. 됐을까요?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난 부분을 더 찾아보고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법은 써보지 말고 조금 있다가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당신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112, 119 이런 거 말고. 4개? 누구? 친구 번호 4개?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친구 하나? 5개? 괜찮은데? 친구 한 명은 완전 절친인데? 요즘 전화번호 외우면 완전 절친 아니냐? 아우씨, 또 얘기하면은 저 되게 오래된 인간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막 한 4, 50개씩 막 외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지. 우리 때는 약속하려면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는 건 그거지. 얼굴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놀래? 어디? 어디? 아, 우리 때는 무조건 주안역 앞에 있는 꿀꿀이 오락실이었는데. 그래서 돈 좀 있으면 꿀꿀이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돈 떨어지면은 옆에 대한서림이라고 큰 서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책 보는 척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안타깝다. 사람 뇌 쓰는 게 달라진다고. 인간은 이미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암기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 사람은 암기에 관한 뇌 부위가 기능을 잘 옛날만큼 못하겠지.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번호예요. 휴대전화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경우가 흔했어.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단축번호나 검색으로 전화번호를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이미 의학적으로 두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두뇌가 변화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땡땡병원 교수는 기억 대신 검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검색에 필요한 뇌 기능은 발달하지만 두뇌의 기억 용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메모리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가 위축되고 기억 용량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슬픈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전화번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게? 검색에 필요한 뇌의 영역을 자꾸 훈련하면 되지.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야구선수인데 투수야. 내가 던지는 직구는 던지는 족족 얻어 터져서 안타야. 그럼 어떻게 해?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연습해야지. 보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뭐예요? 문제 상황. 두뇌의 기억 용량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갈수록 멍청해집니까? 아니에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 기억 대신 중요해진 검색의 뇌 기능을 발달시켜서 활용합시다. 이거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인간의 지능이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 3점 정도씩 높아진대, IQ가.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거야, 인간은.
보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료? 패스! 다음 글은 영화가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로봇 소리. 저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영화 로봇 소리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느껴 입력된 프로그램의 명령을 거부하는 로봇이 등장한다. 우와!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책임감을 느끼는 로봇이야. 결국에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라는 거지. 스스로 명령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이야. 이거 완전 사람이지. 인간과 같은 존재. 그녀를 찾아야 돼라고 말하는 이 로봇은 원래 인공위성에서 도청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다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울부짖는 것을 들은 로봇이 그 폭격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감, 감정이 있어. 스스로 교신을 끊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지구로 불시착했다. 의지가 있고 행동해. 얼마 전에 누리호 그 쏘아 올리는 거 보고 난 너무 왠지 그냥 가슴 뭉클하더라고. 이렇게. 바다에 떨어진 로봇은 주인공 해관이를 만나 인간과 소통하고 해관이는 이 로봇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서로 의지합니다. 요! 사람이 로봇에게 의지한대. 공존공생하는 거지. 해관이 로봇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 로봇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길을 떠나는 모습,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함께 돕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인간과 로봇은 공존 공생할 수 있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모습이 보여주겠네. 됐고, 독서 문적, 됐고, 다음 페이지. 독서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 방식, 패스. 설명하진 않지만 옆에 조금 이따 시간 들이면 옆에 11, 12 문제 여러분들 푸실 거예요. 소단원 마무리, 오케이. 빈칸 채우는 것까지. 다음. 로봇 시대의 인간의 길, 여기 답지, 빈칸 채우는 거, 오케이. 소단원 평가 문제, 그렇지. 여기. 다음. 소단원 평가 문제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